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건설업계가 완전히 사면초가에 막혀가지고 돈맥 경화, 지금 자금 회전이 안 되고 있어요. 자, 사업장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의해서 자금 조달을 했는데, 자, 그게 막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심지어는 이제 금리가 15%에 달하는 브릿지론을 연장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자, 15% 정도의 이자를 지불하고 그 사업장에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근데 그것도 어려운데도 많다라는 거예요. 이 건설업계가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미 3년 전에 수준은 다 있는데 원자재 값은 거의 뭐 50%, 한 60%, 70% 막 그렇게 폭등을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분양가 인상도 못하고 오히려 이윤은 줄어들고 금리 인상으로 지출은 늘어들고 그런 수익 구조로 가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요즘 최근에 또 벌린 사업들은 분양이 안 돼요. 분양이 안 되면은 결국은 이제 또 은행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업계가 지금 사면초가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부동산 시장을 알려면 역시 건설업계 상황을 알아야 돼요. 이런 업계의 상황을 알아야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한마디로 삼중고의 아사 직전이라는 거예요. 자, 금리 인상, 원가 폭등, 자금 경세, 그거로 지금 아사 직전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면 롯데건설이 요즘 최근에 그 모회사 롯데케미칼, 롯데 지주회사에 계속 자금 요청을 하고 있어요. 이제 롯데건설이 많이 수주했잖아요. 요즘 재건축 재개발 뭐 알짜 지역들을 다 수주해서 문제는 없어요. 롯데건설 자체는 문제는 없는데 롯데건설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서 돈을 조달해야 되는데 요즘 시장이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모 회사에서 자금 조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문제는 뭐냐면 이 롯데건설은 그나마 튼튼한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모 회사가 튼튼하니까 자금 조달이 돼. 그러나 중견기업이나 모 회사가 부실한 회사들은 이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심지어 그래가지고 오늘 어떤 회사는 재건축 현장에서 이제 재건축 현장에 입찰 보증금을 내잖아요. 자, 그 입찰 보증금을 회수했다라는 거야. 한 100억 정도. 자, 그만큼 건설사가 굉장히 급한 상황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우리 경제는 건설 경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 건설사가 이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건설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으로 간다고 하면 내년의 경기 상황은 굉장히 암울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연말까지 프로젝트 파이낸싱 34조 원 규모의 만기를 앞두고 있어요. 자, 이를 막지 못하면 건설사와 금융회사들, 요즘 최근에 이제 그게 논쟁거리가 됐잖아요. 뭐 증권사들, 뭐 보험사들. 자, 줄도산 위기에 있다고 그래요. 자, 요즘 문제가 뭐냐면 채권 시장이 문제인데 이 채권 시장이 여기저기서 다 터지는 거야. 지금 보험사도 콜옵션 미행사로 또 터져, 중소형 증권사도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터졌죠. DB생명보험 콜옵션 미행사로 또 우리 그 채권 시장이 또 신뢰를 잃었잖아요. 자,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 채권을 사질 않는다는 거야. 우량 채권을 발행해도 회사채 시장에서 차환 발행이 실패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 이 건설사들이 이 벌리고 있는 사업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되겠습니까? 잘 안 되겠죠. 자, 이게 비상 걸린 거예요, 지금. 자, 그러다 보니 그동안 진행됐던 사업들을 계속 깔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금 부담에 시달리겠죠? 그래서 연말에 지금 9만 가구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지금 분양 물량들이. 왜냐면 빨리 벌려서 분양을 하면 분양 대금이 들어오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조달할 수 있잖아요. 해결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연말에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이 41,604가구, 자, 전월에 32,722가구. 자, 전월 대비 8,882가구가 늘어났어요. 퍼센테이지로 27%가 늘어났어요. 엄청 늘어난 거예요. 전월 대비 27%야. 그럼 다음 달 대비는 50% 되겠죠. 그 다음 달 되면 또 100%가 되겠죠.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니까요. 자, 수도권이 7,113가구로 전월 대비 55.9%가 늘어났고, 자, 지방은 33,791가구로 전월 대비 21.9%가 늘어났어요. 이렇게 급격하게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건설사들이 왜 요즘 문제가 되냐면 건축비 비율이 증가했다고 그래요. 철근 콘크리트 원재재 가격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분양가에서 건축비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고 그래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 8월 서울에서 분양한 민간 아파트 분양가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1%라는 거야. 지난 8월에 11월이니까 더 올라갔겠죠.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1%라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땅값도 있는데. 자, 이는 올해 들어 가장 높은 비율이고, 지난해만 해도 서울 아파트 분양가에서 건축비 비율이 40에서 50%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10% 정도의 이윤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윤이 줄어들었고, 금리 비용은 또 한 10%가 더 올라갔고, 그러니까 건설사들은 지금 아파트를 줘도 이거 남는 게 없는 거야 지금. 자, 그런데다가 건설기업 경기 실사지수도 떨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자, 건설업계의 체감 경기가 9년 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건설기업 경기 실사지수 CBSI라고 그러는데 전월보다 5.7포인트 하락한 55.4. 이게 이제 기준이 100이잖아요.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죠. 굉장히 경기가 안 좋다. 건설 경기가 안 좋다. 자, 이는 2013년 2월 54.3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는 거. 2013년이면 집값이 가장 바닥에 있을 때잖아요. 그때보다 더 낮은 수치라는 거예요, 지금. 자, 결국 이렇게 건설 경기가 안 좋다 보면 결국 이제 밀어내기 분양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미분양 난 물건들은 이제 할인 분양을 하겠죠. 미분양 난 물건도 할인 분양 할 거예요. 여러분들 부지런히 모델하우스 분양 안 된 데 찾아다니셔가지고 할인 분양 되나 안 되나 한번 확인들 해보세요. 그래서 좋은 입지 아파트에 뭐 할인 분양하면 그러면 사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고분양가에 분양하면 분양이 안 되겠죠. 뭐 서울에서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결국은 이제 미분양으로 나오겠죠. 결국은. 그러니까 고분양으로 하지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이 부동산 그림자 금융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업계에 맴도는 그 자금들이 있어요. 그 규모가 842조 3천억 원이라는 거예요. 자, 한국금융연구원 추산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국내 비은행권 부동산 그림자 금융이에요. 그러니까 은행권도 아니야. 842조 3천억 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2018년 말에 449조 원. 자, 그때보다 87%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고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 여기에서 부실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엄청난 자금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 자, 부동산 펀드로 한 138조 들어갔고, 특별 자산 펀드로 120조, 전업 부동산 신탁사 수탁액 386조, 부동산 PF 84조. 우리가 보통 이제 부동산 PF만 84조라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니까 부동산 부실이 퍼지면 엄청난 거야. 자, 부동산 PF 유동화증권에 40조. 부동산 PF 채무보증에 63조. 자, 이거 부동산 버블이 퍼지면 842조의 부실이 발생하는 거야. 대한민국 경제가 휘청하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일이다. 자,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경기가 안 좋고, 그 다음에 금리가 너무 뗐잖아요. 이 중고차도 잘 안 팔린다는 거야. 3천만 원 이상은 거의 차가 안 팔린다는 거야. 3천만 원대 이상이 되면. 손님의 신용도가 좋아도 캐피탈 금리가 10%를 넘어가는데, 제가 손님이라도 차를 안 산다 이거야. 캐피탈 금리가 10%인데 10%의 금리를 내고 누가 차를 사겠어요? 이렇게 경기 상황이 안 좋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 서민 대출 금리가 7%대가 되면 이미 이제 7%에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120만 명이 원리금도 못 갚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출을 못 갚는다는 거야. 그리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90% 초과 대출자가 120만 명으로 늘어난다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 차도 안 사고 TV도 안 사고 주담보 대출도 못 갚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야, 지금. 자, 여러분, 연말로 갈수록 2023년으로 갈수록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라고 보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까 부동산 관계 장관을 한다라는 거야. 내일 한다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얼마나 정부가 생각할 때 채권 시장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부동산 PF가 돌질 않고, 그리고 부동산 그 건설 회사들의 그 줄도산이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부동산 관계장관의 일을 내일 연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급박하면 이 회의를 주초 시작하자마자 바로 열겠어요. 이거 예고도 없이 그냥 한 거야. 물론 이제 기획재정부에서는 이제 계획을 짰겠지만 긴급히 이렇게 했다라는 건 상황이 급박하다라는 거야. 그 전에 이제 대통령 회의할 때 여러 가지 부동산 규제 완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걸 이제 본격화하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그러니까 정부가 오늘 구체적인 이제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제시한다고 그래요. 이제 그때 얘기가 됐던 거에 대해서. 그러나 이제 DSR 규제는 유지를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얘기는 이게 규제 지역을
해제하는 것을 발표한다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그래서 이건 전 잘 모르겠어요. 주정심에서 이제 보통 회의가 돼서 그게 나오는 건데, 이 주정심을 뭐 생략하고 나오는 건지, 아니면 글쎄 뭐 어떤 그 절차를 밟아서 나오는 건지 모르지만 내일 발표를 한다고 그래요. 일단 신문에서 나오기를. 그래서 내일 관건은 뭐 세종은 전부터 이제 풀어준다고 했어. 세종은 풀어줄 것 같고, 수도권도 어느 정도 풀어주는데 서울과 수도권에 어느 정도 지역이 들어가냐, 이제 그게 관건이겠죠, 내일에. 그러니까 내일 나오면 제가 다시 한번 유튜브로 제작해서 올리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건설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 자, 지금 채권 시장에서 가장 어려운 업종이 건설업체거든요. 건설업체들. 왜냐면 건설업체들은 사업장을 담보로 해서 돈을 공급을 받는 데니까. 근데 그 사업장이 지금 다 부실하고 팔리지도 않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원자재 값은 폭등하고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규제가 나와도 별로 효과는 없어요. 지금 앞에서 다 규제 완화했는데 별로 효과가 없잖아. 오히려 시장의 유통 물량만 늘어나지.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다. 자, 채권 시장은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안 좋은 징후들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뭐 예를 들어 건설사들이 자꾸 어디에 자금 요청을 한다, 얼마를 요청한다, 그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지금은 이런 상황이니까 인내를 가지시고 기다리시면 집 싸게 살 기회가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